일본 공업 규격, JIS는 영국의 BSS 및 미국의 ASTM 규격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규격으로서 일본 공업용품의 규격, 광공업 제품의 종류, 형상, 재질, 생산 방법 등의 일정한 표준을 주기 위해 제정된 국가 규격을 말한다. 투하, 가판 유실 위험 담보 조건, 가판상에 적재된 화물의 투하 및 풍량에 의한 화물의 유실 위협에 대해 담보되는 조건을 말한다. 합작 투자, 외국 기업과 자본이나 기술 등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할 조항, 무역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특정 국가에 관할 법원으로 정할 때 삽입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비치견품, 무역거래 시 견품에 의해 품질을 결정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품을 어리지널 샘플이라 하고 보관되는 견품을 킵 샘플 또는 듀플리케이트 샘플이라고 한다. 통상 비치 견품은 본사와 공장에 가가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켈리사 상공인 명록, 런던에 있는 켈리사가 편찬한 세계적인 상공인 명록으로서 각국의 주요 상공인의 업태가 수록되어 있다. 새로운 거래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공인 명록들을 활용하면 된다. 녹다운, 기계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 수출 시 관세가 높은 국가인 경우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 판매하면 수출상에게는 유리하다. KFX,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말한다. 표찰, 제품의 상품명, 상표, 제조원, 품질, 용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약률화물, 무역거래 시 선화증권에 명시된 양육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마친 수양육이 되는 화물을 말한다. 양육지 품질 조건, 대부분의 선적 제품에 대한 품질 조건은 선적지 품질을 최종적으로 하나, 석탄이나 곡물 등과 같은 제품은 도착지에서 약정품에 대한 품질 검사의 결과를 물품의 약정 품질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텀주 양육 중량 조건, 화물을 양육할 때의 중량을 대금 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류나 철광석과 같은 사료화물의 경우 수송 도중 감량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은 이 조건이 적용된다. 정박기간, 레이타임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주와 화주 간 용선 계약 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하여 허용된 일수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 정박기간은 며칠 또는 몇 시간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며 또 하루 몇 톤이라고도 표시한다. 레이타임 세이브드, 조출료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정박기간에서 사용한 정박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게 된다. 누손, 해상 및 운송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누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액체 화물, 반액체 화물이 용기에서 누출되어 빚는 손해를 말한다. 장청물 할증, 경기선 운임에서 길이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 대해 할증하는 것으로서 선사는 화물의 선적 및 양하 시 발생되는 제반 비용으로 할증료를 받는다. LCL 카고, 컨테이너 한 개의 양에 부족한 소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대되는 화물을 FCL 화물이라 한다. 이러한 화물은 사전에 선사의 선적 의뢰 후 선사의 화물 집합소나 인랜드 디포트 집합소로 이전되어 다른 화물과 한 컨테이너 내에 혼재되어 선적 및 양하되는 화물을 말한다. 신용장,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 지급 및 상품 수입의 원화를 계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 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어음 매입 지시서,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 앞으로 수출상이 이러한 조건으로 이 금액 이내의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귀점에서 그 환어음을 매입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것으로 기능 면에서 어음 매입 수권서와 같지만 동일은행의 본지점 간에만 사용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란 수입지의 선적 서류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상의 서류 도착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통관하려고 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의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파손화물 보상장,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 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상은 결함선화증권을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자가 선박회사의 파손 또는 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결함 선화증권을 발급해준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 한다. 유치권, 해상운송의 경우 메리타임 리언이라고 하며 운송계약에 의해 하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주가 그적지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이터닝, 수심이 얕아 본선의 화물을 적재한 대로 정박 장소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화물의 일부를 부선에 옮겨 실어 선체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 계약 시에는 이러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정기선 조건, 이는 버스텀이라고도 하며 일단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운임을 지불하면 선박회사가 적재 화물을 목적지까지 해상운송을 하는 운임률의 한 조건이다. 소송, 당사자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의한 무역 분쟁 해결은 3심제인 데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기업 비밀 등이 누설되며 또한 해당국 당사자에게 집행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역 분쟁 해결은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로이즈 감정인, 런던의 로이즈 협회 소속의 감정인을 말한다. 주로 선박에 관련된 감정 업무를 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상품 거래에 대한 검사, 감정을 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감정 전문가이다. 내국인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가 완제품 구매나 해당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 부자재 공급을 받기 위해 원신용장을 견질 담보로 자기 거래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여 국내 제조업체를 소유자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내국 신용장을 이용하면 무역금융소외뿐만 아니라 은행이 물품 공급 대금을 지급 확약함으로써 대금 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되며 내국 신용장에 의한 물품 공급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고 관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혜택을 받는다. 소금 약관, 멸실한 것과 멸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선화증권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을 표시한다. 한편 보험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시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소금 약관을 말한다. 선복용선, 한 선박의 선복 전부를 한 번 선적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정하는 용선 계약을 말한다. 선복 용선 계약에서는 운임을 적재 수량과 관계없이 한 항해당 운임 총액 얼마라고 포괄적으로 약정한다. 우편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는 전신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신 신용장과 우편에 의해 개설되는 우편 신용장이 있다. 우편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자행의 신용장 약식에 의거 직접 발행한 신용장을 우편을 이용하여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전달하게 된다. 신용장 내용의 정확성과 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전신에 의한 신용장 개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편환, 송금을 할 때 우편을 이용하는 지급 지시서를 말한다. 우편환은 송금자에게 사본만 교부하고 원본은 직접 발행은행에서 지급은행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분실되더라도 사취의 가능성이 없다. 척화 목록, 선적이 끝난 후 선화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본선이나 선사 또는 대리점에서 작성하는 적화품의 명세서이다. 이는 양육지에 입항할 때 선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입항 절차용으로 제공되어지는 중요한 서류이다. 해양선화증권, 이는 부산에서 동경 또는 인천에서 뉴욕 등과 같이 외국의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항해에 관한 위험은 침몰, 좌초, 충돌 등과 같은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적, 전쟁, 선원의 악행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이 있다. 마켓 클레임, 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 측이 시황이 나빠 사소한 결점을 이유로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악덕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마켓 클레임이라고 한다. 항공사 발행 화물 운송장, 여러 화주들로부터 포장의 화물을 기탁받은 혼재업자가 자신이 화주가 되어 화물들을 운송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회사로부터 운송 증거 서류로서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혼재 화물 운송장이란 현실적으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운송주선 업체가 화주들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기로 자신의 운송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신용장, 내국 신용장의 발급 근거가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즉, 내국 신용장의 개설을 위해 견질 담보로 제공된 해외에서 수취한 수출 신용장을 말하며 어이저널 크레디트 또는 프라임 크레디트 등으로 불리운다. 본선 수령증, 재래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은
일반적으로 선적 선화증권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1등 항해사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사가 발급한 선적 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령하여 선창에 적부시키고 화물 수령에 관한 증거로서 발급하는 서류이다.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선적 선화증권보다는 수취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에 대한 선적 확인은 사실상 화물이 씨와에 반입되어 사이 오퍼레이터로부터 부두 수취증의 교부와 동시에 선화증권이 발행됨으로써 온보드 노테이션이 이루어진다. 한편 선화증권은 선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의 전면 약관에 Shipped in Operant Good Order and Condition으로 시작되며 수취 선화증권은 Received in Apparent Good으로 시작된다. 용적 화물, 선박회사가 운임 계산의 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시키는 화물 중에서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화물을 말한다. 선사는 일반적으로 용적 화물과 중량 화물로 나누어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운임을 결정하게 된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무역 거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관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부 계약에 앞서 양자 간 무역 거래의 일반적 기준이 될 제반 조건을 협정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역 거래에는 통상협정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세부적인 계약서인 매약서 또는 매입서 이면에 인쇄하여 적용시키는데 이 경우 전면과 후면이 상치되는 약정 문구는 전면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개무역,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C가 수출입을 알선하는 입장에서 본 무역이다. 중개무역을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거래 물품을 직접 송부하게 되나 대금 결제는 B가 A에게 직접 결제하고 C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B가 C를 통해 A에게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턴, 무역계약 체결 시 수량 조건의 수량 단위에서 중량 단위를 말한다. 톤 단위는 롱턴, 쇼트턴 그리고 메트릭 턴이 있다. 한편 MT는 용적 톤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1MT는 40CFT, 즉 480 SF에 해당한다. 최저 운임, 운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량 또는 용적 단위를 채택하고 고가품일 경우에는 종가 운임 등을 적용시키는데 최저 운임이란 이러한 화물의 운임을 산정한 결과 그 운임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최저 운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포에 준하여 소포 운임이 적용된다. 수량과 부족 조항, 기름, 곡물, 광산물 등과 같이 운송 과정에서 감량이 생길 우려가 있는 품목은 계약서상의 약간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10% 이내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용인되는 조건이다. 복합운송증권,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 방식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 방식에 의하여 운송 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그런데 복합운송증권에는 유통가능 증권과 비유통성 증권이 있다. 복합운송, 특정 화물은 육상, 해상, 항공 운송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운송 형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 구간 중 화물에 옮겨 시름이 없이 일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일관 운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를 바로 복합운송인이라고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수출입 공고상에서 수출입 금지 품목과 수출입 제한 품목만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일단 자동적으로 수출, 입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환어음 매입, 네고란 니고우시에이션의 약어로서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운송 서류를 구비하여 운송 서류에다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하면 네고란 매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 서류에 대하여 가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네고 대전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네고로 볼 수 없다. 유통선화증권, 선박회사는 화주와의 계약 화물에 대하여 세 통이 한 세트가 되는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원본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은행에서도 매입에 응하게 된다. 유통선화증권이란 이러한 세 통의 원본 선화증권이 양도 가능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한편 풀세수의 여러 통의 사본이 발행되는데 이러한 사본 표면에는 난 니고 우시어블이라고 인쇄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이는 은행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 유통증권, 복합운송증권에 관련된 용어로서
복합운송 증권이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소지식인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매입은행, 매입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 서류와 환어음을 구비하여 자기거래은행 또는 매입지정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말한다. 매입신용장, 신용장을 근거로 발생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어음을 발행하는 수익자뿐만 아니라 어음을 배서하는 매입은행 그리고 재매입 시에 선의 소재인이 되는 재매입은행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매입신용장은 신용장상의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는가에 따라 매입 제한 신용장과 자유 매입 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네트 웨이트, 물품의 중량에 대한 계량 방법 중 총 중량에서 외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을 말한다. 뉴욕 협약, 이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연합의 협약을 말한다.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 본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5월 현재 98개국이 제약국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유일한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본 협약 제약국 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노미네이션, 무역 및 정기해운에 있어 노미네이션이라는 말은 바이어가 쉬퍼에게 상품 이응을 주문하면서 선적 매개체를 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선박을 이용하게 되면 수송선사를 지명한다는 의미인데 바이어 S마켓인 경우는 하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노미네이션의 형태를 우선 미국 바이어가 미국 선사를, 영국 바이어가 영국 선사를 지명하는 국별 노미네이션이 있으며 또 ABC 라인 중 어느 한 라인을 택하라는 선택형 노미네이션이 있는가 하면 아예 어느 라인 어느 선박까지 지정하는 베슬 노미네이션도 있다. 비동맹 선사, 해운동맹 선사가 아니면서 정기선 동맹이 서비스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를 말하며 인디펜던트 라인이라고도 한다. 비환거래은행, 외국환은행이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과 환거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환거래 계약 또는 코레스 계약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코레스판더 뱅크라 하고 약정이 안 된 은행을 넌 코레스판더 뱅크라 한다. 불착, 예정된 양유량의 선적 화물이 전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수화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적화보험 부과 조건 중에서 TPND 조건에 부보를 하면 이러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5차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신설된 용어로서 이는 해상선화증권과 형식은 비슷하나 권리증권이 아니고 물품 수령증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의 기능이 없어지므로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이는 해상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입화물 섬취보증장 제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송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UCP에서 신용장상에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 운송장은 은행이 수리토록 하였다. 비관세 장벽, 관세 이외의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무역정책 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량 제한, 수입 할당제, 수출 자율 규제, 수입과징 금제, 수입 덤핑 규제, 수입 담보금 예치제, 국내 소비세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제한적 비관세 장벽과 수출 보조금, 수출 신용보험제도, 무역금융 등과 같은 수출 장려적 비관세 장벽이 있다. 양도 불능 신용장, 신용장산의 양도 기능에 명시적인 문헌이 없어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하역 준비 완료 통지, 본선 선장이 선적항에 선박이 닿아 하역 준비를 마친 다음 대리점을 통해서 화주에게 또는 화주에게 직접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한편 양육항에서 양육 준비 완료 통지가 된다. 화물 도착 통지서, 수입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을 때 선박회사로부터 화물 도착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할 곳으로 선화증권상의 보통 수입상 또는 그 대리인 명의의 상호와 주소가 명기된다. 통지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시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말하며 어드바이징 뱅크 또는 트랜스미팅 뱅크라고도 불리운다. 비선박 운항업자, 미국 해상법의 공공운송인으로서 스스로는 운송수단을 가지지 아니하나 화중에 대하여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운임표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수받아 선박회사를 하청인으로 하여
운송을 행하는 해상운송인을 말한다. 하영선화증권 주문자 상표 부착 거래 수출상이 매매 계약상의 수입상이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때그때마다의 주문에 의하여 수출 실적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자사 상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직체국에서는 상표권을 빌미로 현지에서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마켓 클레임이 제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오퍼, 무역거래 시 무역계약 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무역거래에서 매매 조건을 제시하는 것 또는 그 서류를 가리킨다. 주로 상품의 수량, 단가, 금액, 인도 조건,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제시하게 된다. 매수인이 제시하면 바이잉 오퍼라 하고 매도인이 제시하면 셀링 오퍼라 하는데 무역 실무에서 오퍼라 함은 거의 셀링 오퍼, 즉 매도인 측의 판매 조건과 더불어 판매 의사 표시를 말하는 것이다. 오퍼상, 외국의 수출상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 수출상의 지사나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상을 대리하여 물품 매도 확약서에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 물품의 구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선매 조선부 청약, 한정 수량의 상품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오퍼를 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승낙을 해도 이미 상품을 판매한 때에는 오퍼의 효력이 소멸된다. 승낙을 빨리 한 당사자에게 판매한다. 공영송장, 공영에 사용되는 세관송장과 영사송장을 가리킨다. 이는 발행 의뢰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되는 임의 서류이다. 선적 선화증권,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것을 나타내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화증권이 선전 후에 발행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선적 선화증권이 되지만 선적 전에 수취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 후 그 증권의 선전 문구가 기입되어 온보드 BL이 된다. 온보드 노테이션, 선화증권 문면에 실제로 화물이 선적되는지의 내용이 문헌으로 일자, 선명, 서명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에 의한 선화증권은 대부분이 수취 선화증권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테이션의 표기에 의해 온보드 BL로 전환된다. 갑판 선화증권, 화물이 갑판 위에 적재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는 해수에 의한 침수, 비 또는 해난으로 투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BL인 경우에는 선박 회사가 갑판에 선적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사표시를 BL 뒷면에 인쇄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보문헌이 있는 BL은 은행이 수리한다. 다만 인쇄약관이 아닌 고무인이나 타자, 유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갑판적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계정, 청산계정 방식은 사후 송금 결제 방식으로 단순 송금 방식과는 정반대이다.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한 후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방식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보편화된 결제 방식이다. 개방동맹, 해운동맹의 신규 가입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개방적 동맹은 배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선주는 누구나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또한 탈퇴도 자유로운 개방된 해운동맹이며 북미 항로의 운임동맹들이 대표적인 개방동맹이다. 보통 신용장, 매입신용장 중에서 자유매입신용장, 즉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포괄보험증권, 예정보험 중의 하나로 화물을 선적 시마다 매 건별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 화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행되는 증권을 말하며 오픈 컨트랙트라고도 한다. 한편 포괄보험증권에 의해 개개의 화물에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 서류를 보험증명서라고 한다. 오프너, 신용장 개설 의뢰인, 즉 수입상을 말한다.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확약하는 자로 환어음 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UCP상에선 No Issuing Bank라고 병기되어 있다. 양육항선 택시 선화증권, 화물선적 과정에서 목적항이 정해지지 않아 2개 이상의 항구를 기재해놓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자유로이 화물의 양육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화물을 양육항 선택 화물이라고 한다. 지시식 선화증권, 신용장상의 선화증권 발행 요구 조항의 수하인을 오더,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X뱅크라고 기재토록 요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to order라고 명기되면
일반적으로 백지백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송화인만이 선화증권 이면에 배서함으로써 다음 선화증권 소지인이 자동적으로 피배서인의 자격을 유보하게 되어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선화증권 원본, 선장이나 그의 대리인의 어이저널 서명에 희에 발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원신용장, 개설된 신용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령한 원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마스터 크레디트 또는 프라임 크레디트 등으로도 불린다. 원견품, 계약 조건에서 품질의 기준을 약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견품을 말한다. 외부 보장,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에 편리하도록 외부로부터의 충격, 압력, 온도, 습도 등의 모든 장애로부터 내용물을 보호,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짐꾸러미를 말한다. 한편 화물의 하나하나에 대해 한 개의 운송용기에 넣음으로써 화물에 대한 수분, 광열, 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적 조치로 채택되는 내부 결속 등과 같은 보호적 포장을 내장이라고 한다. 해운동맹회 선주, 동맹선사가 취항하는 항로에서 서비스하지만 실제로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사를 말하며 난컨퍼런스 라인 또는 인디펜던트 라인이라고도 한다. 오버올 포지션, 현물원과 선물원을 합한 상태를 말한다. 한편 오버올 포지션에서 선물원을 제한 상태, 즉 현물원만을 따지는 경우를 액츄얼 포지션이라고 한다. 단독 훼손, 해상 손해가 부분 손해로 발생했을 경우 그 피보험 이익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에서 공동훼손을 제외한 손해를 말한다. 전대 신용장, 수출상이 수출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물품의 생산, 가공, 집화, 선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상을 통해 미리 전대받은 신용장을 말한다. 즉,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수출지의 통지 은행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익자에게 수출 대전을 미리 선급하도록 허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그러한 조건이 신용장상의 적색으로 명기된다고 하여 레드 클로즈 크레디트라고 하며 자금을 선급받는다 하여 어드밴스 페이먼트 크레디트라고도 불린다. 포장 명세서, 선적 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 및 포장의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한 상업 송장의 보조 서류를 말한다. 팔레트, 화물을 일정 수량 단위로 모아 하역, 보관,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 받침으로 포클리프트를 이용하여 하역하기 때문에 받침에는 포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펠릿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평팔레트, 박스 펠릿 그리고 포스트 펠릿 등이 있다. 한편 제선 시간을 줄이고 하역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모팜이 화물을 싣고 묶어서 다루는 화물 취급 방법에 이용되는 화물을 폴레타이즈드 카고라 한다. 우편소포 수령증, 우편 수령증이라고도 하며 유상의 견품이나 소화물을 소포 우편으로 외국에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 수령증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통일 규칙상 운송 서류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용장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은행에서 당해 서류를 수리한다. 특허권, 새로운 공업적 가치의 발명을 해낸 사람이 발명품이나 혹은 그 원리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법정 기간 동안 독점하여 제작, 사용,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손, 전손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보험에 부보된 선박 또는 화물 등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이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들의 일부가 상실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독 손해와 공동의 손이 있다. 분할 선적, 수입상 측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 물품을 몇 차례로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 거래 시 분할 선적의 허용 여부를 신용장 문면에 지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분할 양도, 원신용장의 최초의 수익자인 여러 사람에게 분할로 양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수취인,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죄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나 수출상을 지칭한다. 지급은행, 신용장에 의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은행으로서 그 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권한을 받은 은행을 말한다. 지급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은행과 이치환 거래계약이 체결된 수출지의 거래은행이나 또는 제3국에 있는 거래은행이 그 상대가 될 수 있다. 선지금, 계약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기에는 주문과 함께 송금 수표나 우편환 또는 전신화 등에 의해 송금되는 사전 송금 방식과 전대 신용장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물 방식 등이 있다. 계약 이행 보증,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 건설 공사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본드로서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드 금액은 계약 금액의 10% 전후이다. 해상 고유의 위험, 구보험증권의 위험 약관 중 가장 먼저 표시되는 위험이다.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에 의한 자연 소모는 해상 고유의 것으로 그것을 사고 또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제외된다. 풍파에 의한 파손, 난파,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이 대표적인 해상 고유의 위험들이다. 개인 수표, 무역대금 결제를 송금 수표로 할 경우에 그 발행인이 일반 회사나 개인 자격으로 발행한 수표를 말한다. 개인 수표는 수출상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 자격의 발행인에 대한 신용 문제나 지급 거절 문제 등 위험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이 발행한 은행 수표가 많이 사용된다. 물적 손해, 해상보험 용어로서 실체적 손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이나 화물에 위험이 작용하여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전손과 분손이 있다. 피어 투 피어, 컨테이너 선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운임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국 항구터미널에서 선사의 책임하에 화물이 선적되거나 화물 도착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이 배송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기백 시스템, 컨테이너 운송 방식을 말하는 용어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철도의 무게화자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TOFC의 수송 방식이며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운송하면 피쉬백, 그리고 항공기에 싣고 운송하면 버디백이라고 불린다. 파라,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적 또는 양육 과정에서 화물 전체가 아니고 그 내용물의 일부분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절도 행위를 말한다. 도선사, 선박들의 입출항을 안내하기 위해 도선 구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 드는 비용을 도선료라고 한다. 해적, 해상보험에서 해적의 뜻은 약탈자가 약탈, 방화, 파괴, 폭행을 함으로써 초래시킨 손해를 말하며 그러한 행위를 담보하는 보험 약관을 해적 행위 약관이라고 한다. 플랜트 수출, 플랜트를 구성하는 요소인 기계지구, 자재 제작 및 판매와 병행하여 플랜트의 종합 가능 발휘에 필요한 기술 지식, 공업 소유권, 노하우, 기술자 용역을 포함하는 유형, 무형의 물품 수출이나 소유인원의 조달, 외국에서의 플랜트 공사의 도급 업무 등을 포함하는 수출을 말한다. 한편 선박 및 차량을 포함한 산업시설과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수출을 말하기도 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제조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인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배상 책임을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담보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 등지에 수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LI에 대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가 계산에 참조를 하여야 한다. 양육지, 화물의 양육지를 지정하여 양육되는 장소를 말한다. 해운 화물의 경우 양육항을 말하는데 양육지와 목적지가 동일지가 아닐 경우도 있다. 양육지는 본선 화물을 양육할 항구이며 목적지는 화물의 최종 도착지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로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 의무, 위험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를 지게 된다. 항만선화증권, 수취선화증권의 일종으로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으며 또한 선화증권에 지정된 선박이 본선상에 적재되어 있지 않을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항만 사용료, 항만을 사용한 대가로 항만당국이 선주나 선박 운항업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포트마크, 화물의 행선지를 포장에 표시하는 일종의 화인을 구성하는 내용 중 일부를 말한다. 통상 메인 마크 바로 밑에 도착항 이름으로 표시된다. 특혜 관세,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 국가보다도 교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관세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가트의 일반적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세계무역의 현실에 비춰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고 신용장, 신용장 통지 방법 중 쇼트 케이블에 의한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우편에 의한 신용장 개설에서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사실을 수익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선적 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따라서 신용장 번호, 수익자 주소, 발행 의뢰인, 금액, 선적 시기 및 유효기일, 물품명 등 주요 항목만을 간단하게 통지하면 된다. 나머지 신용장 내용은 Details to Follow라는 문헌으로 표시하고 추후에 우편으로 신용장 원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 원본을 메일 신포메이션이라고 한다. 한편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쇼트 케이블로 신용장 발행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 통지와 일치한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며 신용장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시은행, 수침거래 방식에서 수입자에게 운송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는 은행을 말한다. 주심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면 주심은행이 제시은행이 되지만 주심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아니면 제시은행이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선적전 검사, 인코텀즈 2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매수인 자신이 수출국 등에서 행한 검사를 말하며 이러한 검사 비용을 선적 전 검사 비용이라 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정적 증거, 특정 사실의 증명에 있어서 일단 충분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증거를 말한다. 본인, 물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 당사자를 확정짓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당사자가 자기의 계정과 위험을 갖고 거래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이와 반대로 용어는 대리인이라고 한다. 위탁가공무역, 이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 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는 자국 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된다. 전매조항, 수출 상품이 현지 수입지에게 수입상의 고의적인 상품 인수 거절이나 저작권 및 상표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이와 같은 분쟁 발생이 현지에서 상표권 등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명시하여두는 조항을 말한다. 임은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or rejection of the good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to third parties, regardless of patent, trademark, design, utility, model, copyright etc. Thereon buyer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 to such disposition. 견적 송장, 위탁 매입이 견적 송장이라고도 한다. 이는 수입상이 수입국에서 수입 허가나 외화 할당 등을 받기 위하여 수출상에게 요구하는 서류로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견적해주는 송장을 말한다. 견적 송장은 편의상 신용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일종의 프리오버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분할 지급, 선지급 방식에서 변형된 결제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 주문과 동시에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선적 시 그리고 도착 시 등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선박, 기계 및 플랜트와 같은 주문 생산이거나 거액의 자금 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주로 장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므로 수출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비례운임, 주로 용선 계약 조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운송 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중도에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때까지 이행된 운송 비율에 따라 지불하거나 취득하는 운임을 말한다. 선주 책임 상호보험조합, 일반적인 선체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손해나 배상 문제에 대해 선박 소유나 운항에 관련 제3자 배상 책임을 나누어 맡은 선주 상호 간의 보험, 즉 선박보험의 보완적 부속보험으로서 선주의 배상 책임 일체를 담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보호관세,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육성과 기존 산업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거절 증서 또는 해난 증명, 추심 결제 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어매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어매 소구권 행사를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어지는 공증증서를 말한다. 한편 해난 증명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부터 조난 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또는 항의하는 데서 프로테스트라 한다. 매입서, 오더쉬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종의 개별 계약서이다. 매매 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상이 작성하여 수출상에게 송부한다. 품질 클레임, 약속된 제품의 품질 불량, 품질 상위, 파손 및 불완전 포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클레임을 말한다. 품질 조건, 품질 조건에는 상품명, 규격, 색상, 모델 등이 포함되며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견품 매매, 상품 매매, 설명 매매,
표준품 매매 및 규격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수량 할인, 수량을 표시하는 조건은 제품에 따라 개수, 포장 단위, 용적, 중량 및 길이 등으로 표시된다. 부두, 선박이 화물이나 승객의 승선이나 하선을 적절히 하기 위해 옆으로 댈 수 있도록 육지와 평행하게 만들어진 평행단벽 형태의 부두를 말한다. 할당제, 수출입되는 상품의 일정 금액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는 비관세 장벽 제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검역증명서, 위생증명서의 일종으로 특히 식물이나 동물 또는 동물의 부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염병 등 세균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소독 등 방역, 검역을 실시하고 발급하여주는 서류를 말한다. 철도 화물 수탁서, 육상 운송에 탁송한 화물의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화물을 육상 운송 중에서도 주로 철도로 운송했을 때에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탁송을 위임받은 화물에 대하여 발행한다. 한편 도로 운송에 의한 화물의 탁송일 경우에는 도로화물 수탁서가 발행된다.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신용장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동 운송 서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취선화증권, 수취선화증권이란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항내에 정박 중이거나 아직 입항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는 선박기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원칙적으로 지정 창고에 반입된 후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발행된 부두 수취증과 교환으로 선적 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수취선화증권이다. 따라서 신용장상에서 선적 선화증권이나 적재필 선화증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취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 거절하게 되므로 선화증권 문면에 로디드 온 보드 데이티드 September 6, 19xx와 같이 본선 적재 또는 선적 완료 문구가 있어야 한다. 적색 선화증권, 이는 전체가 적색으로 인쇄된 증권이며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사가 보상해주는 선화증권이다.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무역업자가 선사에 위임하여 발행되었다. 전대신용장, 상환은행, 결제은행이라고도 한다. 냉동 컨테이너, 냉동 화물 및 과실 등 부패되기 쉬운 화물을 수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에 방열장치 및 냉동기를 설치해 마이너스 28도씨에서 플러스 260도씨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재수출, 자국에 수입된 화물을 재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된 화물 또는 수출입 화물의 용기라든가 수선된 화물에 있어 수입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감면된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에도 관세가 경감된다. 상환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을 개설할 때 선적 서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 거래은행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결제 계정을 가지고 있는 예치환 거래은행 앞으로 대금 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매입은행이 별도로 상환 청구를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A은행이 일본의 B은행 앞으로 미화 달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국의 C은행으로 상환 청구 지시를 하게 된다. 이때 B은행은 선적 서류를 매입함과 동시에 서류는 A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은 C은행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수입, 해외에 수출된 화물을 다시 자국에 수입하는 것이다. 재수입된 화물이 보세 공장의 제품이고 그의 수입이 관세법에 정한 재수입 면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관세가 경감된다. 송금환, 외국환에 의한 결제 방법 중의 하나로 무역거래에서 이용되는 송금환 방식은 물품 선적 전에 외화, 수표 등 대외 지급 수단에 의하여 미리 대금을 영수하고 일정 기일 내에 상응하는 물품을 선적하는 결제 방식을 말하며 사전 송금 방식 또는 주문불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지급 지시 방법에 따라 전신 송금환, 송금 수표 및 우편 송금환이 있다. 추심의뢰은행, 추심어음거래의 경우 추심의뢰인, 즉 수출상의 추심 요구에 따라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지의 수출상 거래은행을 말한다. 재매입, 매입 제한 신용장을 수출신용장으로 받은 수출상은 일단은 매입은행의 선택권을 유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출상의 거래은행의 1차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용장에서 제한한 은행으로 재매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매입 제한 신용장, 자유 매입 신용장에 반한 느 신용장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당해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되어지는 환어음의 매입을 특정 은행으로 제한시키는 경우에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개설은행이 자행의 본 지점을 이용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꾀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환거래 은행 간의 편의적인 형식에 의해서도 이용되기도 한다. 이를 특정 신용장이라고도 한다. 보복 관세, 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또는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그 차별이 관세에 의한 것이든 다른 방법에 의한 것이든 또는 즉 간접이든 자국의 산업에 불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불리한 대우를 관세의 부과로서 제거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재정관세, 국가의 재정 수입을 주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재정관세는 일반적으로 국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여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수입을 권장하거나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 부과한다. 운임톤, 선박의 화물 적재 능력은 중량과 용적의 양면에서 제한되므로 중량 화물은 중량 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되고 경량 화물은 용적 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운임 산정 기준에서 중량 화물과 용적 화물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경합될 때의 용적과 중량에서 계산된 운임 중 더 많은 쪽에서 선사가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프레이트 턴이라고도 한다. 개정 미국 무역정이 1919년 제정된 인디아 하우스 룰을 1941년 개정하여 현행 미국 무역정의로 채택하고 이를 원산지 인도 조건, 선축 인도 조건, FOB, CNF, CIF 그리고 부두 인도 조건 등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FOB 조건은 미국적인 운송 특성으로 해석 기준을 6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1. FOB 2. FOB,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투 지정 국내 적출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의 인도, 단, 지정 수출지까지의 운임 지급, 밥 레일로드까지 치카고 스테이션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투 뉴요크. 3. FOB 프레이트 얼라우드 투 지정군의 적출지에서 지정군의 운송의 인도, 단, 지정 지점까지의 운임 공제, 밥 레일로드까지 치카고 스테이션 프레이트 얼라우드 투 뉴요크. 4. FOB 지정 국내 수출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의 인도, 팝카 뉴요크. 5. 팝베슬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인도, 팝베슬 뉴요크. 6. FOB 수입국 지정 내륙 지점까지의 반입 인도, 팝 서울. 취소 가능 신용장. 취소 가능 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취소 가능이란 표시가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그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받기 전에 이미 이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회전 신용장. 회전 신용장이란 동일한 거래처의 동종의 물품을 오랜 기간 거래할 경우 매건별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시간과 경제적으로 번거로우므로 처음 1회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내용의 효력으로 신용장이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자동 갱신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의 지급 통지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달의 미선 적분을 포함하여 함께 선적시킬 수 있는 누적식 신용장과 미선적 잔액을 제외하고 선적시키는 비누적식 신용장이 있다. 이를 셀프 컨티뉴잉 크레디트이라고도 한다. 우수 및 담수에 의한 손해. 이는 바닷물 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로서 해상보험의 부과 조건을 말한다. 하역 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박 내에서 음료수가 섬창에 침투하여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RT란 원래 라이 거래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RT 조건이라 하는데 곡물류 거래에 있어서 물품이 도착 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게 되는 양육 품질 조건을 말한다. 연속 정박 24시간, 용선 계약 또는 선화증권 중에 단순히 데이지 또는 러닝 데이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박이 하역기간의 개시로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 일수를 휴일이나 기후, 불가항력 등에 관계없이 정박 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배선 예정표. 정기선 운항 선사가 선박의 현재 및 미래 운항 계획을 프린트한 것으로 여기에는 선박의 이름과 각 기항항에서의 화물 선적일, 입항일, 출항일 등이 기록되어 있고 화물 예약 등을 위한 대리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정박지. 항구 내에서 안전하게 선적하고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특정의 정박지가 안전한지 어떤지는 세이프 포트 사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안정항. 용선 계약 체결 시 선적항과 양육항에서
본선 및 화물이 다 같이 지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위험 없이 안전한 항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를 옮길 경우에는 그 이전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이 된다. 한편 디스차징 포트 오 플레이스 원 오어 투 세이프 포츠 인 코리아라고 명기되면 화물 전부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항구에 양육하든가 또는 두 항구에 분할하여 양육하는가는 용선자의 선택에 의한다. 영국 물품매매법, 무역관습의 대표적인 성문법을 말한다. 이는 1893년에 제정된 동산매매 및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성문법인데 계약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한 내용에 관하여는 계약에 관한 관습법과 판례에 의해 부충되고 있다. 견품매매, 실제 매매될 상품의 품질을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품에 의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품질 결정 방법을 말한다. 무역계약 체결 시의 일반적인 계품들은 대부분이 견품에 의해서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규격 또는 설명매매,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재, 구조, 성능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서나 설계도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밀기기, 선박, 철도 차량, 중장비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준품 매매,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한 거래 방식으로 농수산물과 같이 수확이 예상되는 물품과 목재 등과 같이 정확한 견품의 제공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표준품을 정하여 품질을 결정하고 실제 제공된 물품과 표준품에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거래계약 조건이나 관습에 따라 물품 대금의 일정액의 편차를 두어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에서 FAQ, GMQ, 상표 또는 통명에 의한 매매, 상표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그 회사의 상표나 통명에 의해서 결정하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규격 매매,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인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 방식이다. 예를 들면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영국의 BSS, 일본의 JIS, 그리고 미국의 ASTM 등과 같은 규격을 말한다. 선물매매, 장래의 일정 기일의 약정품의 품질, 수량, 가격의 현품 인도를 약속하는 기한부 매매를 말한다. 구조비, 해상 손해 중에서 비용 손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제3자가 해상에서 해난 구조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선박이나 화물을 해상 위험에서 임의로 구출해주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상법상의 보수를 말한다. 이 임의 구조 비용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지급한다. 위생증명서,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축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 기준에 함지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에 의해 수출국에서 위생검사 당국이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특히 식품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DA의 기준에 합치되는 보건, 안전 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헬스 서티피케이트 또는 베터러너리 서티피케이트라고 불린다. SD 텀즈, 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선적할 때와 양육할 때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품질을 책임질 것인가의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을 말한다. 이는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한 바닷물 등의 조유 또는 응고 등에 기인하는 품질 손해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해상 화물 운송장, 해상 운송 수단의 발달로 운송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발행과 제도가 번거로운 해상선화증권 대신에 이용되는 비유통성 화물 운송장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기명식으로 특정인을 수화인으로 발행하는 화물 수령증의 일종이며 해상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본지사 간의 거래, 신용이 두터운 거래선 또는 이사화물 등에 주로 이용된다. 한편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 수령증에 대해서는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 양수인, 양도 가능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원수익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말한다. 양도 가능 신용장에서 신용장의 양도는 1회 하나여 허용되기 때문에 제2의 수익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의 수익자는 존재할 수 없다. 자동갱신 신용장, 매도주 시장, 판매자 위주의 시장, 즉 판매자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말한다. 바이어즈 마켓의 반대 개념으로 상품이 다소 부족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기미로 수요가 증가할 때는 판매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가격이나 수량 등에 대해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와 같이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의 그것보다 유리한 시장을 셀러즈 마켓이라고 한다. 셀러즈 유진스, 수입상의 수입보험 결제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유예되어 개설되는 신용장을 계한부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수입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여신을 수출상에 공호하게 되면 이것을 셀러즈 유진스 또는 쉬퍼즈 유진스라고 한다. 따라서 수출상은 유예된 기간만큼의 일정 기간 후에 대금 결제를 받거나 또는 수출지의 매입은행에 신용이나 담보를 근거로 하여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공제한 어음 할인을 통하여 미리 어음을 매입시켜 수출 대전을 회수할 수 있다. 판매후법,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격, 수량, 결제 등의 거래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오퍼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판매 오퍼를 지칭하는 것이다. 서비스 무역, 상품 무역에 대한 용어로 서비스의 국제거래 시 광의로는 무형무역을 가리키나 통상 협의로 사용되는데 국제수지표의 무역의 수지 항목에서 정부거래와 투자 수익 등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을 말한다. 용역거래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여행경비, 대리점 수수료, 컨설턴트, 의료, 회계처리 등의 수취 및 지급은 여기에 속한다. 상환은행 또는 결제은행, 신용장에 대한 대금 지급은 외환거래에 관한 상 은행 간 계정이체 방식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통화가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나 또는 개설은행과 예치환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이 그 신용장의 결제은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운송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환어음은 상환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 결제를 받게 된다. SGS, 수입상이 수출상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제품 단가를 줄이거나 높여서 관세를 포탈하거나 외화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에 물품을 검사한 후 선적하도록 요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사증명서 발급기관이다. 통검사증명서는 CRF, LPS로 발급받아 부착하기도 한다. 한편 SGS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15개국 외에 중남미 4개국 등 총 26개국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특정한 품목과 내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SHEX, 하역이 가능한 좋은 일기 상태의 날인 경우에만 정박기관에 산입하는 약정 방법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WWDSHEX라 북이 되면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하였어도 정박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반대로 사용하려면 WWDSHEXU라고 부기하면 된다. 여기 U란 unless UESD를 뜻한다. 선적,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하면 선적이란 의미는 본선적재,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 수령일, 접수일, 그리고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수탁의 의미를 포함한다. 선적 선화증권, 선적 선화증권이란 운송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적 선화증권은 그 증권 전면에 약관상의 쉬프트 인 오페런트 굿 오더 앤드 컨디션이라는 문헌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상의 발행일자가 선적일자가 된다. 한편 선적 선화증권과 온보드 BL과는 효력이 같으나 온보드 BL은 일반적으로 수취 선화증권, 즉 증권 전면 약관상에 리시브드 더 구주라고 명기되는 형식을 띠고 증권 문면상에 레이든 온보드 더 베슬라고 본선 적재일이 명기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선적 송장, 선적 송장이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송장을 말한다. 이는 매매 계약 또는 위탁 계약이 성립되어 그 약정품을 발송할 때 작성되는 선적품 선적시의 명세서이므로 선적 송장이라 불리운다. 선적 송장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매매 송장, 위탁 판매 송장, 위탁 매입 송장 그리고 견품 송장 등으로 구분된다. 화인, 화인이란 선적 화물 각각의 포장물 외장에 특정의 기호, 문자, 포장번호, 목적항,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상호 간의 화물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화인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하거나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임의로 표시한 후 매수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선적 지시서, 선적 지시서란 화주의 선적 신청에 따라서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다음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재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선적 책임자가 인수한 화물은 선적 지시서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선 접부 계획과 선적 작업 준비용으로 쓰이며 이것에 의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본선 수취증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교부한다. 선봉요청서, 선봉요청서란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물품 운송 신청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선화증권상에 명기되는 각종 화물과 관련된 명세가 기재되고 이것을 근거로 선화증권과 적화 목록 등이 작성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2통 이상을 작성하여 한 통은 선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선복 요청의 증거 서류로 보관하게 된다. 약식 선화증권. 약식 선화증권이란 원래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이 너무 번거로움 등 발행 수속이 까다로워 선화증권 앞면에 법적 기재 사항만을 기재하여 놓고 이면 약관은 생략한 채 발행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만일 이면 약관상 분쟁 항목이 발생될 경우에는 원선화증권 이면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된다. 일람출급 신용장. 일람출급 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일람출급 환화음을 발행하거나 선적 서류를 직접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일람한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단순 신용장. 단순 신용장이란 지급 신용장처럼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개설은행의 환예금 계정이 개설되어 있어 서류 매입 시 그 환계청에서 직접 인출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대금 지급에 대한 업무 취급이 매우 단순하다고 하여 이와 같이 불리고 있다. 특정 신용장. 특정 신용장은 매입 제한 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종량세. 종량세란 물품의 수량, 즉 개수, 용적, 중량, 길이 등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화 필름과 주정 등 일부 품목만이 종량세에 해당된다. 현물환율. 현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현물환거래란 환희 결제일자를 매매게 한 후 외국환은행의 그 영업일로 정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물환거래에서는 당일을 결제일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영업일부터 인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외환거래는 선물환거래가 된다. 기간경과 선화증권, 신용장상의 서류 제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운송서류와 금융서류가 지정된 은행이나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시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일자 후 21일 이내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21일이 경과되어 발행된 선화증권을 기간경과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서류를 기간경과 서류라고 한다. 한편 스테일 BL이나 데큐먼츠는 신용장산에서 허용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그러한 선화증권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한다. 보증 신용장. 국제보증 업무 등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보증 신용장은 고객이 현지 은행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받거나 화한 신용장을 개설받고자 할 때 자신이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 은행 앞으로 고객의 채무 보증을 확약한다는 뜻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한 신용장처럼 물품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현지 법인이나 지점이 현지에서 금융담보조나 또는 건설, 용역과 관련된 입찰기관의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에 대한 재부보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운송서류가 없이 단지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실서류와 환어음에 의해서 대급 지급이 확약되므로 무담보 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선내작업비. 화물을 적양하는 데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선주의 입장에서 선내작업비를 뜻한다. 재고매매. 재고품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여 자기 창고 또는 영업창고 내에 보관, 재고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인도하고 일정한 가격에 설정되는 매매이다. 김영식 선화증권. 김영식 선화증권이란 선화증권 수화일란의 화물의 수취인, 즉 수입상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김영식 선화증권은 수화인이 명확하게 당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는 선불 결제 방식 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형식의 선화증권은 보통의 경우 발행되지 아니한다. 지급신용장. 지급신용장이란 신용장 약정문면에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약정이 없고 단지 수익자가 개설은행이나 그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일 때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페이먼트 크레디트이라고도 한다. 대위. 대위란 말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한다라는 뜻이다. 무역거래에서 대위란 해상보험 용어로 사용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신하여 손해가 발생한 피보험 이익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보험자가 취득한 이와 같은 권리를 대위권이라고 한다.
슈퍼 301조.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하여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의 포괄통상법에서는 이 301조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는데 이는 무역 자유화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 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 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301조라 한다. 슈퍼 301조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2년 동안 한 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1994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301조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 관행에 무자비하게 적용되어 그 예상 파급 효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할증 운임, 추가 요금 또는 할증료, 일반적으로 할인료를 말한다. 해운동맹의 어떤 항로에서는 기본 운임을 개정하기 위해 일정의 예고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운임 인상의 시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로 송화인에게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또한 화물의 성질 및 항로의 특수 사정에 따라 운송인이 화주인에게 징수하는 할증운임도 이와 같이 부른다. 서차지의 종류에는 전쟁 상태의 발생에 대비하는 월리스크 서차지, 최선에 대비하는 포트 컨세스천 서차지, 연료 가격의 변동에 대비하는 벙커 서차지, 외화로 표시된 운임의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커런시 서차지, 화물의 길이나 중량 때문에 특별한 하역이 필요한 경우에 롱랭스 서차지, 헤비 리프트 서차지 등이 있다. 수압거래란 환위험을 방지하고 환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과 선물환이 동시에 매매되거나 선물환 매도와 선물환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외화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X상 상가 금리 차이로 미국에 일정액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원화 금액을 미화 달러로 바꿔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 만기일에 다시 딜러화를 원화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할 리스크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투자사의 현물환 매입이 발생하고 투자 만기를 인도일로 하는 선물환 매도가 발생한다. 가습손, 선창내와 선박의 외부와의 기온 차이로 천장 및 내벽에 응결하는 수분에 의해서 화물이 젖거나 화물 자체의 표면에 땀처럼 수분이 배어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가습손은 과밀하게 적재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되는데 전위험 담보 조건이나 스위트 조건을 부부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해준다. 그러나 화물의 고유화자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서류의 교환 절차 및 교환 양식의 비표준어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1973년 벨지움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간 비영리 조합으로 국제은행 업무의 자동화, 계정 조회 용이화, 통신의 효율화, 표준 메시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3월부터 스위프트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프트에 의한 신용장 개설도 이루어지고 있다. TQ, Such as it is 또는 Just as takeom의 뜻으로 곡물류 거래에 있어서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조건인데 선적시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후의 선적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선적 품질 조건이다. 검수표,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육할 때 화물의 수량 및 화물의 외형상의 사고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텔리라고 하며 검사인을 텔리맨, 검사 결과의 기록을 텔리슈트라 한다. 관세장벽,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조작에 의해 타국 상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 운임률 1.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2. 해운 동맹선의 경우 품목별 및 목적지별로 구분하여 운임표에 따라 운임률이 정해지는 협정 운임률을 말한다. 관세율, 운임표 1.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2. 정기선이나 동맹선에서 사용되는 화물의 운임료율을 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관세 할당제도,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할당 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나 이를 초과시에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세율 제도를 말한다. 전신환송금, 외국환 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해외의 본 지점 또는 거래선 은행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특정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전신으로 지시하는 송금 방식을 말한다. 전신환 매입률, 전신을 이용하여 내도된 전신환을 은행이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 매도율, 전신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 전신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대금을 수취하는데 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자 문제가 개재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국제입찰. 영국이나 영연방국들이 국제입찰을 실시할 때 인터내셔널 비딩 대신에 텐더란 말을 쓰고 있다. 또한 해운 용어로 비중이 높은 화물의 과적으로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의 선박을 말한다. 도난, 발화, 불착손 위험 담보 조건. 도난은 물건이 포장체로 없어지는 것이고 발화는 포장된 내용물의 일부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불착손은 포장 단위의 화물이 전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ISS나 올리스크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담보된다. 통선 선화증권.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하는 것을 선화증권이라고 한다. 선적품이 1회 이상의 환적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한다. 또한 1차 구간의 책임과 2차 구간에 대한 연결을 주선해 주는 것만으로 책임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다. 정기용선.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주는 모두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에 있는 선박을 지정된 위치에서 용선주에게 인도한다. 용선자는 약정된 용선료, 연료비, 항비 등의 운항비만을 부담한다. 토마스 신용장. 구상무역을 위한 특수한 신용장으로서 수출상과 수입상 양측이 상호 일정에게 신용장을 상호 발행사기도 하되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신용장을 일정 기간 후에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만 상대방 측이 도착한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역조건. 정형화된 물품 매매 거래 조건은 현재 인코텀즈 2000으로 전면 개정되어 13가지 용어로 무역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출발지 조건인 E그룹의 EXW 조건을 주운임 미지급 조건인 F그룹의 FCA, FAS, FOB 조건을 주운임 지급 조건인 C그룹의 CFR, CIF, CPT, CIP 조건 그리고 도착지 조건인 D그룹의 DAF, DES, DEQ, DDU 및 DDP 조건 등 4개 큰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정기선. 화물을 따라 수시로 항로를 변경하면서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부정기선은 정기선과는 달리 특정 화주의 화물만을 수송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은 화주와 선주 간의 1톤에 얼마라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도 가능 신용장. 신용장을 수취한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원신용장상에 트랜스퍼러블이란 문구가 있어야 하며 양도는 1회에 하나나 분할 선적이 허용되어 있으면 몇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통과무역. 수출국 화물이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해서 수송될 때 제3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통과무역이라 한다. 이 경우 통과국인 제3국으로서는 자국 내 통과에 따라 생기는 노무에 관한 보수와 임금 등을 획득하게 된다. 환적. 일단 선적된 화물이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를 말한다. 운송 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에 환적을 증권면에서 기재한 선화증권을 말한다. 수출상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수송 시 직항선이 없는 러드 환적을 허용토록 사전에 수입상과 협의하고 신용장상의 이를 허용토록 명시되어야 한다. 운송서류. 1993년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운송서류의 개념을 물품의 선적, 발송, 인수를 명시하는 인도의 증거서류로서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으며 각 운송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송서류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1. 해상운송서류. 2. 우편운송서류. 3. 기타의 운송서류 등 요구되어지는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서류 등을 총칭하기 때문에 운송서류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무역대금 결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서류인 무역서류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항해용선. 일정한 항로에 한하여 계약하는 용선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이 계약에서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 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에 항해비 일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선료는 부정기선 운임이 되며 보이지 차터라고도 한다. 트림. 선박의 종방향의 경사를 말하는 것으로 선수 홀수와 선미 홀수가 같지 않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을 트리밍 차지라고 하여 운임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선박을 용선할 때 발생된다. 트리밍. 곡물이나 석탄 등 사료물을 선적할 경우 선창의 각 칸마다 고루 실을 수 있도록 일정한 방법으로 고르는 것을 말한다. 대도. 일람불 신용장 조건이나 DP 조건으로 수입 시 결제 자금이 없을 경우 수입상은 수입 화물을 일정한 신탁적 목적에 한해 처분할 것을 명기한 수입담보물 보건증을 수입대금 결제은행에 차입하고
선적 서류를 교부받아 화물을 통관 후 판매하여 어음대전을 결제하게 되는 것을 되돌아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은행이 수입상에 대해 화물의 점유를 허용하면서 수입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도는 수입상의 신용이 양호해야 하고 통관된 물품을 대출의 담보로 사용이 불어됨은 물론 판매 대금은 결제 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TEU 20푸터형 컨테이너 환산 계수로 TEU로 표기한다. 한편 40푸터 컨테이너는 FEU로 표기한다. 화한신용장 통일 규칙 및 관행 유니폼 커스텀즈 앤드 프랙티스 포 다큐멘터리 크레디트의 약어로 화한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한다. 이는 화한신용장에 관한 거래 관습의 해석 기준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에 제정하여 1951, 1962, 1974, 1983년에 걸쳐 4번 개정하였으며 최근의 정보산업의 발전과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1993년에 제5차로 개정된 것이 현행의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행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 내용은 총칙과 정의를 전문으로 하여 총 7장 4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UCP는 인코텀즈와 같이 이미 규정이므로 개개의 신용장 거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규칙에 준거하는 취지의 문헌을 당의 신용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ICC 퍼블리케이션 넘버 500 UN 국제무역법위원회 1966년 제21차 UN 총회에서 국제무역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의 설립이 결의되었다. UN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의 제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결제 및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통일법을 검토하는 일이 본위원회의 과제였다. 1976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14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UNCITRAL 작업부에서는 국제물품매매의 협약 초안을 완성하고 1980년 3월 1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1990년 3월 현재 2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서명도 가입도 하지 않고 있다. 미확인 신용장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국제상업회의소가 1956년 제정, 1967, 1978년의 개정을 거쳐 1996년 세계 각국에서 시행토록 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은 신용장 거래 시 준거 규칙에서 삼고 있는 신용장 통일 규칙과 같이 추심 어음 결제 거래에서 어음이나 서류의 추심 사무를 통일화시킴으로써 무역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마련한 국제 규칙을 말한다.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은 총칙 및 정의를 포함한 총 7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매매 당사자 간에 별도로 특별히 합의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은 각 은행의 추심 의뢰서에 This collection is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ICC Publication No. 520이라는 문헌을 삽입시켜야 한다. 단일 포장, 카턴이나 우든 케이스 등 한 개의 포장 용기 속에 들어갈 각각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에 적절한 용도로 용기 또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한 개개 포장을 말한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컨벤션 온 더 캐리지 오브 구즈 바이 시 국제 해상 물품 운송에 관한 통일 조약으로서 현재 발효하고 있는 것은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있으며 이외에도 개발도상국들의 주도 아래 국제연합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것이 1978년 해상물품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이다. 이는 1978년 함부르크 규칙 또는 헤이그 규칙이라고도 한다. 기한부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 서류와 함께 기한부 환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기한부 신용장에서는 어음의 지급기일에 따라 2일, 일남 후, 정기 출급 환어음이 일부 후 정기 출급 3, 확정일 후 정기 출급 등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한부 신용장에는 환어음의 인수은행을 지정한 인수신용장과 환어음의 매입을 허용한 기한부 매입신용장 그리고 지급신용장에 근거하고 있는 연지급신용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닝, 스토핑,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패킹이라고도 한다. FCL 화물의 경우에는 송화인의 창고, 화물 처리장 또는 해운업자의 보세 창고 등에서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 또는 포워더의 화물 창고 처리장 등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 이와 반대로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꺼내는 것을 디배닝, 언패킹, 엔스토핑 등으로 부른다.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과된 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수출 자율 규제 VER이란 수출 쿼터의 일종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미리 예상되는 수입 할당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업계의 자율 규제를 통해서 수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입 당사국의 업계 또는 정부의 자율적인 협정에 의하여 실시되어 겟 규정의 적용이 배치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VER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비관세 장벽으로 시장 질서 유지 협정과 함께 그레이 메저라고도 불린다. 항해용선 계약, 트립 차터라고도 한다. 이는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개항자에 걸쳐 물품 운송을 의뢰하는 용선자와 선주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단도 태손 또는 분손 담보 조건, ICC의 구약관 중 기본 약관의 하나로 신액관인 ICC에 해당된다. 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담보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 본문의 면책비율 약관의 소손해 면책률이 적용되며 일정 비율 미만의 작은 손해에 대하여는 전보하지 않는다. 면책률 비적용 조건, 해상보험 조건이 WA 3%라고 보험자가 담보하였을 경우에는 만약 손해가 5%라면 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 전액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WAIOP 조건으로 부보할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 비율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적은 분손이라도 보험자가 보상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국적 선불 취향 증명서, 수출입 화물 운송의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 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족 당시 취항 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종류로서 이 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해 화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워런티, 보험 용어로서 워런티는 담보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보험자가 갖는다. 즉 매도인이 매도한 상품의 품질, 특성, 성능 등에 대한 보증 책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상사 간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청정하역일, 용선의 하역에 쓰이는 용어인데 정박기간의 조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WWD는 일가가 좋은 하역 기능의 작업일을 의미한다. 실용상으로는 일기 좋은 경우의 작업일만으로 본선의 정박 시기를 가리는 방법으로 쓰인다. 1일 700톤의 하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700톤은 그날의 하역 책임 수량이 되는데 일기가 하역을 좌우하는 나쁜 일기인가 또는 노동에 적합한 날인가 등 의심스러울 때는 선장과 하주와의 협의로 결정하다. 1일 미만으로 일기가 불량하게 되면 반일 또는 시간의 단수 계산을 채택한다. 지방의 휴일을 하역 휴일로 하는 것은 그 항국의 관습에 따른다. 부두, 선박이 안전하게 개유하여 화물 하역이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해항에 만들어진 개선 안벽을 말한다.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이란 수익자가 환어음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이외의 타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면 그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게 대금을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환어음 발행인이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용장을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환 청구 가능 또는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의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의 without recours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CC에서는 without recours의 문헌이 명시되어 있는 어음을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1986년 9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하여 1995년 1월부터 정식 출범한 국제무역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그동안 국제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오던 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무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WTO는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도 갖추고 있으며 각국의 무역 정책 검토 기구와 무역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해결 기구도 구비하고 있어서 현재 국제무역 질서를 주도적으로 관장해 나가는 유일한 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크 앤트워프 공동훼손 규칙, 공동훼손 및 배상금에 대한 이자, 입체 비용에 대한 수수료, 공탁금의 취급 방법 등에 관한 각국 간의 법률상 사이에 기인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64년 각국 관계자가 네덜란드의 요크와 앤트워프의 양쪽 시에서 화합을 열어 제정한 규칙이다. 선화증권 및 해상적화보험증권면에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and according to foreign statement of York and rules, if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affrayment라는 문헌을 명기함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